네, 어서오세요. 예. 무바요님 어서오세요. F님 어서오세요. 캠파이어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자, 오늘 비도 많이 오고, 네, 네, 손님도 없었고요.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있었습니다. 두 테이블, 손님이 두 분 더 오셨는데, 그러니까 두 명이 오셨고 또 다른 두 명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도합 4명이죠. 예. 그분들에게 10시까지 방송한, 10시까지 방송하는 게 아니라 10시까지 영업한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돌려 보냈습니다. 인드라가 먹고 사는 점도 중요하지만 이 방송을 더 중시하는 거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06회 억설타임즈쇼 2022년 7월 31일 이놀리, 화력 한국 이순신 박정희에서 마블 타이거 디비전까지 VOA 워싱턴 톡 스콧 스나이더 수김 아침 한개 김태우 우주먼지 현대타임즈 지식보관소 신박과학 소박사, 이런 제목이고요. 마블 타이거 디비전 인도네시아 시대정신 아침 한개 김태우 우주먼지 현대타임즈 신박과학 지식보관소 소박사 VOA 워싱턴 이런 제목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시 전에, 근데 어제도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어제도 늦게 갔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갔습니다. 인드라 조금만 늦었으면 그냥 가게에서 잤을 텐데, 그냥 일찍 한 3시인가에 퇴근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는 시간이 보통 5시에서 8시 사이에요. 하루에 인드라 잠을 자는 시간이 3시간 내지 4시간이에요. 근데 꼭 그 시간에 뿌리가 울어 밥 달라고. 요즘 많이 아프거든요. 많이 건강이 호전되긴 했는데 인드라의 그 잠자는 시간을 아는 건지 꼭 그 새벽 5시에서 9시 사이에 꼭 울어요. 밥 달라고. 특식을 달라고. 그랬든 간에 인드라가 그 군대에서 불침성 승 이래로 소리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저녁에 잘 때는. 그래서 조그만 소리가 나도 잠이 깨요. 그리고 잠을 더 못 자요. 제가 한번 시끄러운 소리에 딱 깨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는데, 그래서 인드라가 2시간 잘 때도 있고 하루에 3시간 잘 때도 있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요 잠이 없어져요. 청년 20대 우리 아들들은 하루에 10시간 자고 12시간 자고도 부족한데 나이 먹으면요 그냥 무슨 김우중이가 하루에 서너 시간 자고 버텼다. 나이 먹어서 그래. 젊어서는 그게 힘들어요. 근데 나이 먹고서는 그냥 하루에 2-3시간 자도, 우리 성렬형이 하루에 1-2시간 자도 버틸 수 있어요. 대통령은 나이 먹을수록 좋다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간에 그래도 피곤하죠. 그래서 뭐 영양제 좀 먹고 그러면 되고요. 한 2-3시간 자면 돼요. 나이 50 넘어서부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때 뭐 지난 방송에서 끊긴 방법. 예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주식 대가분이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방송에서 그러더군요. 미 국채 금리는 대중들 지표가 되어서 오래전부터 왜곡이 되고 심하게 마사지가 들어가 있어 결코 금리로 기준 삼아 매매를 하면 안 된다고요. 참고는 가능하겠지만요. 이게 이제 그 인드라가 강조했던 그 합리적 기대 가설인 거죠. 저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의외로 없습니다. 미국 국민의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인드라 굴본론에서 어떻게 보냐면 21%, 그래도 출세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미국 국채 금리 정도는 알아야지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22% 정도는 국채 금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출세하니까. 아니 미국 국채 금리도 모르면서 출세 생각을 한다? 그건 망상이죠. 그렇죠? 78%는 여전히 몰라요. 국채 금리가 뭔지. 주식도 해도 안 해. 그렇죠? 22%의 이분들 70년대부터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신문을 보면서 시장 동향을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제 가설은 뭐냐? 합리적 기대 가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10년물과 2-3년물의 장기와 단기의 금리 역전이 뭔가 시그널을 준다 뭐 어쩌고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마사지의 효과를 말씀하신 대로 받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드라가 지금 제시하는 건 3개월물이에요. 2년짜리도 2년이나 3년을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재고순환 지표에 영향과 관련이 있다고 인드라가 강조했죠. 미국 국채금리 2년물 3년물하고 재고순환 지표의 어떤 그 주기가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거든요. 30개월 평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나기 때문에 그게 나름대로 인드라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마사지가 돼 있기 때문에 금리 역전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마사지가 돼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인드라가 지금 강조한 것은 국채금리에서 3개월물이에요. 3개월물. 2년짜리도 아니고 3개월
3년짜리도 아니고 10년짜리도 아니고 3개월이에요. 3개월. 미국 국채금리 완전 다 초단기야. 초단기. 이거는 뭐냐면요, 예, 한마디로 한국 주식으로 따지자면, 예, 신용 쓰는 애들이야. 예? 신용 쓰는 애들이 내일이 없지. 아니 내일만이야. 내일만 보지. 내일만. 예? 모레 글피는 신경 안 쓰고 내일만 보는 애들이 3개월물이라고요. 미국 국채금리에, 예, 놀리는 신용계좌 쓰는 애들. 신용계좌 쓰는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가 3개월물이다. 그 3개월물이 나름대로, 예, 투자하는데 지표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참고 사항이죠. 2년물 10년물 볼 거 없다. 3개월물만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렇죠? 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달리따님 어서오세요. 가꾸더님, 네, 어서오세요. 참고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표가 여러 가지 힘들어. 재고순환 지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 달러 인덱스 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 3개월물, 예, 당장의 투자 지표에서 이 3개월물, 미국 국채 3개월물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냥 빅토르 시절 시절에는 런던 리버 금리였지만 지금은, 예, 권력이 연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3개월물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지표를 참고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렇죠? 예. 그냥 인드라가, 예, 딱 잘라가지고 세 가지를 딱 들잖아요. 거시경제선, 재고순환 지표, 예. 그 다음에, 예, 인드라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예. 3개월물 이번에 얘기했고요. 예.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왜냐면 통화량이 중요하니까. 이 세 가지만 보면, 예, 세 가지만 보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예,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인드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통화량, 그렇죠? 통화량. 그 다음에 3개월 국채금리, 재고순환 지표, 이 세 가지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블랙핑크. 그래서 블랙핑크 하면 또 이렇게, 예, 뭔가 또 이렇게 블랙핑크가 이렇게 또, 예? 메타 버스, 트윈 쌍둥이 이런 거 만드는 게 이게, 예, 원조는 이 YG에서 원조는 21이죠. HU 이걸 먼저 만들었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전문가 인드라 3원칙, 예. 하나, 통일헌법은 개선제헌법 개정해야 한다. 둘,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발표는 조작이다. 셋, 세계 최초 여론조사 공기업 만들어서 혁신을 주도한다. 인드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 뭔가 다 때려부셔! 하고 그런 것보다 기억이 더 힘든 겁니다. 계승과 혁신에서 어디다 더 방점을 둘 것인가,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예, 대체 역사 쓸 때도 더 어려워. 예, 개혁이 더 어려운 겁니다. 예, 다 죽여! 이게 너무 쉽지. 소수 쓰기. 다 죽이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선택해 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개혁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 정말 개혁이 어렵습니다. 지금 반쪽 좌익 파시온, 예? 이 지배를 일정 부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개혁, 경찰 개혁,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그 과제는 어렵습니다. 혁명보다 어려워요. 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예? 건국한 지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예, 근데 지금은, 예,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예? 많잖아요. 응? 반쪽 아베 잔당빠, 반쪽 정은빠, 운전비빠, 반쪽, 예? 노면빠, 이런 애들의 기득권들이 엄청나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세뇌된
한국의 현재 주축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40, 50대 애들이 머리에 똥 맞췄잖아. 주력인데. 이거 이 모순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세계관이 안에 똥 맞췄어. 이게 묵한 문제인 거죠. 미시적인 데서는 세계에 내놔도 좋은 손기술, 잔기술, 잔머리가 있는데 이 세계관이 머리에 똥 맞춘 거야. 이게 큰일 아니겠어요. 이거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화랑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머리에 똥만 찬 애들을 우리는 인들은 뭐라고 부르냐, 오늘날로. 개딸. 개딸이 머리에 똥만 찬 애들이잖아. 이름도 잘 졌어. 개딸. 머리에 똥만 찼어. 개딸. 머리에 똥만 찼으니까 개딸이지 뭐.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 여론조사라는 성렬왕의 대담한 제안하다. 그렇고 우리 이 김승현 토레스 결국 문제 터졌다 이제 어떡해요. 이건 어그로 끄는 식의 어그로죠. 자, 그리고 캠피셔 중앙은행 정책에 대해서 논하다. 이것도 어그로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캠피셔가 연준 의장이 되는 것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약을 먹은 것 같다. 그건 연준 의장을 지낼 때까지 지속된다. 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조성자가 아니라 대응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더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드라는 캠피셔를 좋아하죠. 이에서 인드라가 여러분의 퀴즈를 하나 냅니다. 연준을 인물로 이해하느냐, 시스템으로 이해하느냐. 캠피셔는 연준을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스템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런 관점이 중요하다. 주장했습니다. 연준 총재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캠피셔도 다 아는지라 감히 시스템은 못 가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 빼빼기 넘어가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이런 거 빼빼기 넘어가야 돼.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고, 인드라가 막 템포를 빨리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인드라도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공부하세요. 뭐 인드라가 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제는 공부하셔야 돼. 다른 거는 그냥 인드라 방송 보고 그렇게 하지만 경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하세요. 여러분 먹고 사니 좋아요. 그래서 경제 공부 안 하시고 게을르시면 안 돼요. 인드라 방송만 보지 마시고 틈틈이 경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박사, 태풍5, 송다, 우제네아, 서해, 북상. 그래서 태풍 6호도 제주도 지금 막 소박사가 또 올렸더라고요. 태풍. 그래서 소박사의 기후 이런 얘기는 참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기예보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심해를 뒤덮은 남극 크레세우, NG, 내셔널 지오그래픽, 프리메이슨 채널이죠. 이게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다음 이런 게 오늘 또 이슈가 됐던 지식보관소, 무슨 뭐 현자타임즈, 뭐 이런 친구들의 과학에 다 그런 거야. 호기심 유발, 호기심 천국인 거죠. 그래야지 예산이 나오니까. 아니 남극의 크레세우가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 보세요. 유빙에 남극에 유빙에 있기 때문에 크레세우가 먹고 살고, 크레세우 때문에 남극의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남극의 얼음이 녹아버리면 이끼가 사라지고 크레세우가 사라지고 그럼 남극 생태가 깨지겠죠.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게 말은 안 했죠. 의도죠. 딱 떡밥만 던지는 게 프리메슨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다 이거죠. 아니 남극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떡밥을 던지는 거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세계인이요.
크리새우에 관심을 갖자. 뭐 이런 식 떡밥인 거지. 헤르메티커님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징어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신경 쓰 끄고요. 그 다음에 놓쳐서는 안 될 미래 뉴스 황준원. 이 친구가 이 방송 좋아요. 유익해요. 마이 F 퓨처죠. 예, 총가구 인구수는 줄는데 가구수는 는다.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놓쳐서는 안 될 퓨처 뉴스. 예, 황준원. 이 친구 상당히 인들아 볼 때 이 분야에서 상당히 뭐랄까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른 애들은 뭔가 이렇게 쩐의 노예처럼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이 친구는 나름대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고 팩트를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백 년간 신입생을 괴롭힌 대학 신고식. 유럽에서 벌어진 악몽 같은 괴롭힘. 벨베 역사. 이거 인드라가 높이 평가합니다. 이 벨베 역사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인드라가 이랬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신고식 같은 거 맨날 할 때마다 이게 군사 문화의 잔재다. 박정희 군사 정부의 잔재다. 이렇게 자유파시적 운동권들이 헛소리했던 게 기억나십니까? 뭔가 이렇게 신고식, 대학교에서나 군대나 직장에서 뭔가 신고식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 군사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좌파쇼의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인드라 이거 강조했죠. 네? 모든 걸 뭔가 한국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다 박정희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당신이 문제야, 이 새끼라. 모든 게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다 박정희 대통령 탓이라고 얘기하는 니들이 파시스트야. 니들이 문제야. 반쪽 놓으면 문전비 반쪽 정은 니들 때문이야. 니들 때문에 군대에서 회사에서 대학교에서 신고식 때문에 죽어가는 거야. 니놈들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 아니고 남 탓하니까 니들이 망하는 거야. 봐. 청와대 개방 잘했잖아. 니네들 안보 불안이라며 성렬형이 정부 잡아가지고 안보 불안입니까? 안 하잖아. 니들의 청와대 개방하면 안보 불안한다며 왜 입 닥치고 있니? 니들이 문제인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비난하던 니들 파시스트리 문제라고. 그치? 이거 인정 아직 안 하잖아. 니들이 파시스트, 좌파시스트리 문제지 박정희 대통령 아무 문제가 없어. 면신내도 이게 인드라 계속 얘기했잖아. 이게 신고식이 빨리빨리가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도 빨리빨리가 있었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신고식도 조선시대,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몰라요. 고려시대까지는 그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아가지고 확인은 될 수가 없는데 아마 고려시대 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추정에 불과하죠. 근데 정확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있어요. 면신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의조차도 이을곡 이의조차도 신고식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이런 제도는 없애야 됩니다. 그냥 공무원 때려치고 싶어요. 이렇게 주장할 만큼 이 면신내라는 건 지독한 악습이었습니다. 만약 열심히 그냥 과거 공부 그냥 우리 1년마다 공무원 시험은 있는 것도 아니고 5년마다 10년마다 어쩌다가 하는 게 과거 시험인데 그때 합격했어. 응? 동네 장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녹봉은 쥐꼬리만 하고 근데 선배들이 야 너 공무원 됐다며 이러면서 신고식 하자 그래가지고 기생집에 가서 걔한테
시컷 먹고 빚더미를 안기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 그 선비라고 선비의 이상을 생각해가지고 집도 비난하고 가난한 사람이 출세했어. 합격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 사람한테 예? 빚을 엄청나게 씌우는 거예요. 그게 면신례였다고요. 예?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 각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패를 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구조화된 거죠. 녹봉으로 다 해결되면 되는데 녹봉도 굉장히 예? 얼마 안 돼요. 조선의 예? 공무원들이 녹봉 받아서 생활하나요? 녹봉 가지고 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부패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던 거죠. 악습이었죠. 악습.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한국만의 유교적인 패턴이다? 아니지. 이건 유교와 무관해요. 조선시대 이 시스템을 보면 유교하고는 무관. 유교는 어때요? 네? 관리들이 청렴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유교에 어디에 관리들더러 부패하라고 하는 글귀가 있나? 없지. 이건 유교와 무관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한 게 아시아의 상황, 조선시대에만 유의미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마치 그 김우중 98년 외환위기 때 이건 아시아적 정실 자본주의다. 이런 헛소리죠. 정실 자본주의, 유교 탓이다. 이런 식으로 후진국적 유형이다. 아니죠. 그래서 이것들을 개별 역사가 추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서양에는 없나? 있다. 대학과 여러 가지 조직에서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들아 지적하는 건 뭐죠? 중세 대학은요 뿌리가 뭐죠? 신학교예요. 신학교. 모든 중세 대학교의 뿌리는 신학교에서 출발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대학이 신고식을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수도원 같은 데서 중세 수도원, 카톨릭 수도원 같은 데서 부패가 있었다는 거죠. 신고식이 있었던 게 대학까지 이어진 겁니다. 대학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 그 이전 뿌리. 대학의 뿌리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에서 부패했다는 거.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럼 수도원이 문제냐? 아니다. 이거를 인간의 사회구조와 보편적 구조하고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기득권과 관련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엘리트층에서 특히 더 많은 신고식이 있다라는 가설이 있단 말이죠. 당연한 거죠. 혼자 먹기도 벅차. 근데 새로운 놈이 오면 어떻습니까? 밀려날 수밖에 없죠. TO는 적고 쪽수는 계속 늘어나. 나 혼자 먹어도 벅차 뭐 이러는데 한 놈이 들어와. 그럼 걔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자기 쫄따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자기의 라이벌 같은 애를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엘리트층으로 갈수록 더 심하다. 그게 신고식이고 인간의 어떤 본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이 본성은 그야말로 글러먹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개혁은 인간의 본성을 막 그렇게 안 좋게 여기면 안 좋아 보여. 인간은 그냥 구제불능의 존재, 애들에 불과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안 되고 반대로 인간은 아주 선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인 거죠. 때로는 계승, 때로는 혁신이 필요한 거죠. 이 신고식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막 없앤다. 그래서 없애집니까? 아니죠. 원인이 굉장히 뿌리 깊고 인간의 본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신고식을 어떤 식으로든
예, 양성화 시켜서 이것들을 그런 어떤 피해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박정희 대통령 욕한다고 이 신고식 사라지는 거 아니고, 조선 시대를 부정한다고 해서 이 신고식이 사라지는 거 아니고, 유럽 중세 대학교를 부정하고 유럽의 신학교, 유럽의 수도원을 부정한다고 해서 이 신고식이 사라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이 아니니까. 제1 원인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별별 역사가 아주 잘 얘기했던 겁니다. 이걸 다 박정희 대통령 탓? 니들이 문제야. 니들의 얄팍한 인문학, 얄팍한 상식으로 대중을 호도하고 세월호처럼 왜곡시키는 거지.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시민이 고통을 받는데 너네들은 그런 것들에 책임을 지니? 안 진다 이거야. 그래서 인드라가 제안하는 겁니다. 반쪽민주당의 뭐 민주화 운동 어쩌고저쩌고 본인들이 그런 거 하는 것까지는 인드라가 막지는 않겠어. 개인적으로 인드라는 그런 거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비록 전두환 정부 때 감옥 갔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자식에게 세습시키겠다는 그런 발상하는 놈들은 파시스트예요. 자식까지 그런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놈들은 파시스트야. 이 신고식을 만든 놈들이나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공무원 특혜를 받겠다 이렇게 발상하는 그놈들이 니놈들이 파시스트고, 이 신고식을 했던 신고식하면서 신입생들을 죽이는 살인자고, 그런 발상 때문에 니네들이 강제 북송할 수 있었던 거지. 니놈들이 니놈은 파시스트야. 이들한테 찍혔어. 상호야 넌 파시스트야. 이들한테 찍혔어. 한번 찍히면 이들한테 예의가 없어. 이들아가 주문을 외우잖아. 상호는 파시스트다. 너는 제명이 못 산다. 상호는 파시스트. 넌 제명이 못 살아. 신께서 천벌을 내리니까. 네 양심에 비춰서 봐. 넌 파시스트야 인마. 우상호 나쁜 놈아. 못된 놈아.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직 한국과 서툰 카지아 실장님, 카지아, 외국인 국물 지키는 카지아, 카지아, 르세라핌, 뭐 카지아보다 사쿠라가 어떤 미녀, 대표 미녀, 그 르세라핌에서 대표 미녀는 사쿠라인데 저는 카지아가 더 낫네요. 자, 죄송합니다. 개인 취향이에요. 미안합니다. 개인 취향은 존중하시고요. 김가람이 좋을 수도 있고, 사쿠라가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음식으로 장난하는 거야? 한국 피자 사진에 외국인들이 뒤집어진 이유. 이건 뭐야? 그 피자는 왜냐면 갑자기 나타샤가 피자 먹고 싶대요. 그래서 피자. 그래서 이제 어제 피자를 시켰습니다만, 동네에서 피자를 검색해가지고 시켰는데 3판을 했는데 다 먹었어. 얼마 안 된다고. 오늘 또 시켜야 되나? 그래서 피자. 어쨌든 피자인데 밴댕이 피자까지 있네요. 강화도에 밴댕이까지 응용한 피자. 인드라가 이태리 가서 피자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진짜 이태리 피자는 토핑이요, 그냥 빈대떡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식 피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태리 본토 피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빈대떡이야. 토핑이 아무것도 없어. 한국의 피자가
그야말로 퓨전, 비빔밥, 인드라는 그렇게 명칭, 비빔밥 피자다. 세계적이다. 이렇게. 이건 인드라도 인정해. 인드라 볼 때 전 세계 피자 중에 한국 피자가 원톱이에요. 막 불고기 피자, 무슨 뭐 해산물 피자, 이젠 밴댕이 피자까지, 고구마 피자, 이런 거 하잖아. 이게 한국의 특징이에요. 대단한 퓨전, 양상이다. 진짜 한국은요, 한국인들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진심입니다. 먹는 것만큼은 한국을 못 따라가. 인드라 볼 때. 화랑이 한국 피자 더럽게 비싸. 그만큼 값을 하니까. 억울하시면 롯데 피자 5,000원짜리 판 큰 거. 롯데 피자가 나름대로 이태리 정통 피자를 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롯데 피자 있잖아. 왕 피자. 반값 피자. 롯데 피자가 나름대로 이태리 가면 토핑 없이 그런 피자 팔아요. 드시면 되고. 근데 이태리가 진짜 유럽에는요 맛집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인드라가 얘기를 강조할게. 뭐냐면 한국은 중저가, 그러니까 중산층을 딱 타켓으로 해가지고 음식이 정말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 문화에 길들여진 한국인들 입장에서는요, 다른 나라 여행 가면요 이해를 못해요. 다른 나라 여행, 다른 나라 음식 문화는. 다른 무슨 예를 들면 중식이 좋다네, 일식이 좋네, 말하자면 또 프랑스 요리가 그래도 세계 최고네, 이태리 요리가 최고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상류층 얘기예요, 상류층. 얘들아 아주 짤막하게 생각해. 전 세계의 모든 요리 문화에는요 중산층 문화라는 게 별로 없어요. 요리 문화에. 상층과 하층. 런던에 인드라가 영국 런던에 가서 대다수 직장인들이 어떻게 점심을 해결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햄버거 사서 햄버거 사가지고 콜라 하나 햄버거 사가지고 템즈강 그 강변 잔디밭에서 앉아서 점심 해결해요. 30년 전에 인드라가 런던 가서 배낭여행 가는데 그 점심 해결해. 그에 반해서 한국의 직장인들은 얼마나 잘 먹어. 저녁에는 어때요? 저녁에도 푸짐하게 먹는 거 아니에요? 저녁엔 다 문 닫아요, 여러분. 유럽의 대다수 음식점들은요 저녁이면 문 닫아요. 자, 출근할 때 아침에 파리바게뜨 같은데 들려서 빵 먹어. 빵하고 우유. 아침 해결 끝. 그다음 점심은 햄버거 먹고 끝. 저녁은 집에 가서 먹어야 돼. 이게 대다수의 미국인가 유럽인 음식 문화예요. 반면에 한국인은 어때요? 저녁은 제대로 먹어야 되잖아. 물론 스페인이나 이태리 같은 나라에서는 저녁에 이렇게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조차도 일부의 여유 있는 사람들의 얘기지 한국인처럼 이렇게 보편화된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진짜로 인드라가 여러분 해외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다른 거 없어. 인드라도 다 한국인들한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하고 얘기하는 거 딱 하나예요.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음식 문화. 한국 음식. 외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 음식 먹으려면요 굉장히 비싸요. 인드라 20-30년 전에 유럽에서 된장찌개 시켰는데 25,000원이었어요. 내 기억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된장찌개가 한국에서는 3,000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25,000원짜리 된장찌개를 먹은 기억이 25,000원 아니고 2만원짜리 된장찌개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야채값도 비싸고 물도 안 주고 물도 따로 유료고.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화장실 이용하려면 한국은 공중화장실 무료잖아요.
영국은, 유럽은요, 화장실도 돈 내고 써야 돼요. 화장실. 물은 어때요? 석회수야. 그래서 걔네들은, 예, 일찍부터 물문화, 예, 이 정화, 정수 이런 문화에 발달한 거, 생수, 정수. 예, 한국은 사실 까놓고, 예, 그냥, 예, 정수 힘들어 먹지만 그냥 맹물 먹어도 돼요. 일본이나 한국은. 중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거기 유럽은 석회수, 중국은 예로부터 차문화가 발달한 게 중국 물도 똥물이기 때문에 끓여서 마시는 거고, 한국이나 일본은 그냥 마셔도 돼요. 막말로 얘기해서 보시면 되고. 분수자님, 형님 습도 높아서 더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인드라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 바이든님, 자제하시고, 도배하지 마시고, 말을 신중하게 하세요. 댓글을.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72년 봄에 톤당 $50 불가던 세계 비료 가격은 13년 톤당 $110에 육박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국유본 역사에서 1973년이 중요하죠. 10월에, 1913년 10월쯤에 데이비드 로플러가 국유 황제에 올랐었죠. 그래서 13년이 중요하다. 또 흥미로운 게 이 날짜가 10월 26일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죠. 충주 비료 공장. 또 비료가 중요한 게 뭐죠? 비료하면 대체 역설에서 흔히 나오는 화학과 연관이 되어 있고, 폭탄, 연관이 있고, 이건 원자력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료 공장 딱 되면 이제 그냥, 자조국방, 분명히 강조했죠. 자주가 아니라 자조다. 자주라는 개념으로 가지면, 독자, 이런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한미동맹과 자주라는 개념은 상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드라께서 자주라는 개념은 파시즘이다. 자주 파시즘. 자주 쓰는 사람들은 파시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대안은 뭐냐? 자조, 근면자조 협동. 박정희 대통령이 썼던 새마을 정신, 근면자조 협동의 이 자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자조 정신이고, 국방에서도 자조를 하면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한 미국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상호관계로 여기게 된다 이거죠. 허세에 쩔어가지고 작전권 놔줘, 자주국방, 이런 헛소리 하는 놈들 핵무장해야 돼, 자주니까. 이런 파시스트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주 파시즘이 아니라 자조입니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한미혁명의 길이고요. 한산대첩, 그리고 이제 게다가 화력은 세지만 장전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건 뭐 상식이니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분도 모르죠. 한국이나 중국이 조총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근데 크게 이 계통이 대포냐 조총이냐, 이렇게 두 계통으로 갈라져요. 그랬을 때 중국과 한국은, 조선은 대포로 간 거예요. 대륙은 아무래도 수성이잖아, 수성. 지켜야 되니까. 지켰을 때 대포가 성이나 이런 데 딱 있으면, 큰 거 한 방씩 날려주면 수성전에 유리하거든. 반면에 조총은 이게 당시에 이렇게 활보다 명중률이 굉장히 허접했단 말이에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지정학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조선이 섬나라였다면 일본처럼 조총을 우선시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왜 조선은 왜 조총을 조기에 도입하지 못한 멍청이를 짓을 했느냐, 이렇게 인들한 나무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정학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이 대포, 화력, 이 화력 조선, 화력 대한민국, 왜 한국은 이렇게 뻥뻥 터지는 거, 그리고 중국은 폭죽 터지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냐. 이게 대륙기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그냥 터졌다, 그런 어떤 감정은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우선시하는 거죠. 실속은 없어. 대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소리만 요란하고, 지금 같은 대포가 아니라 지금의 대포는 주변에 살상 능력이 방정이 있으니까 주변은 다 아사가지만, 초기에 대포는 어떠냐면 그 어떤 주변 그런 거 없이 그야말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왜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돌팔매질 할 때 이거, 다윗이 삼손할 때 썼던 그 돌팔매질, 그냥 커다란 돌덩이를 던지는 것과 같은 게 대포였어요. 근데 그냥 대포 소리가 뻥 터지고, 그런 커다란 어떤 돌덩이 같은 게 떨어지는 효과, 그러면서 사기, 명분,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게 대륙기질인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쪽의 해양은 실속을 더, 명분보다 실속을 더 우선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갖고 뭐라고 따질 필요는 없다. 한국은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게 이어져 가지고 화력에 집착하는 거죠. 일단 그냥 꼬왕 이렇게 터져야지 속이 시원한 거지.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산대첩 이건 뭐 제목이 어떻게 찍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2천만 가자, 1,000만은 일단 무조건 찍는다, 이렇게 여기나 보죠. 그러네요. 어쨌든 이수신 관련으로 영화 찍으면 1,000만은 일단 넘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깃불, 궁극의 기관총 물총으로 아이들 혼내주기. 또 이걸 또 물총을 또 기관총으로 만들었네요. 화력 대한민국. 그 다음에 K9 자주포 내부 유견발 급속 사격. 이렇게 K9 자주포가 이렇게 되고 있다, 미공개 영상. 그 다음에 이거를 원리적으로 잘 설명한 게 세계 최고급 성능 K9A2 개량, 세계 최고의 평가를 받을까. 그래서 이거는 포터블 밀리터리. 그 다음에 나이 50이 되니까 굳이 나랑 안 맞는 사람 만날 필요가 없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져서 다른 일도 못하게 하거든요. 신경 쓸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가족은 어쩔 수 없고요. 여튼 저는 기분 나빠질 징후가 있으면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부정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악소리 한번 지르고 신나는 노래를 듣지요. 레드벨벳 맞아서는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님 이름값 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0개월 만기제대 인드라 최초 보직은 81mm 박격포, 쫄다구 땐 일단 포판인 게다. 그래서 인드라가 일방방으로 강원도 그 100일 보충대 춘천에 갔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 배치가 됐죠. 그래서 최초 보직은 인드라 81mm 박격포예요. 박격포로 되면 이등병 때 이 포판 탄약수가 되는 거죠. 부사수도 아니고, 사수는 병장, 부사수는 뭐 일병이나 상병. 그리고 이제 이병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포판 들어. 훈련 때마다 그 무거운 포판을 찍어. 여기다 연병장에서 이거 그냥 얼차려야. 그냥 훈련만 하면 체력이 다 바닥이 나요. 포탄 들어.
예, 포판대로 여기에 꽂아. 여기에 꽂아. 예, 81mm. 야, 이 헬보직입니다. 인정해 주네요. 고마워. 인드라가 근데 그 군생활 30개월 만기 제대했잖아요. 예, 그죠. 건대항쟁 때문에 예, 전두환정부 때 예, 구속되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이제 문무대 다녀왔음에도 이제 혜택을 못 받고 문교부 혜택을 못 받고 30개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갔는데 이 주임 원사 공작에 따라서 주임 원사가 아주 머리를 잘 쓴 거지. 인드라 같은 딱 인드라를 처음부터 찍은 거야. 얘를 어떻게 키울까. 작정하고 사단 때부터 주임 원사가 인드라를 점을 찍고 얘를 일단은 이등병 때 확실하게 굴려야겠다. 가장 빡센 부대의 말단으로 막 굴린 거야. 일부러 주임 원사가 작정하고. 그래서 인드라가 진짜 이병 때 굉장히 고생했죠. 군대 때 안 고생한 사람 어딨어. 그냥 그래서 진짜 주임. 근데 거기 한마디만 더 하면 주임 원사가 작정하고 목적을 위해서 인드라를 더 굴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랬는데 인드라가 그렇다고 해서 이 이등병 때 이 80mm 박격포 탄약수만 한 거 아니에요. 훈련 때 저거 했는데 또 막 이렇게 부대 말단인데도 인드라가 스펙이 있다 보니까 연세대 기용학과 뭐 이런 거니까 무슨 뭐 정훈 자료가 필요하다고 불러가지고 갑자기 정훈 자료 쓰게 하고 많이 막 여기저기 불려 다녔어요. 이등병 때부터. 보직은 81mm 박격포 탄약수인데 여기저기 불려 다녔어요. 그러다가 또 부대에서 또 관측병 하나 무슨 대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관측병에서 막 이렇게 딱 지도 보고서 딱 찍는 거거든요. 그걸 또 이제 4박 5일로 이렇게 대회 같은 걸 나갔는데 인드라가 거기서 최우수 그런 요원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니까 이등병이지만 성적이 좋으니까 그리고 내부마 생활도 잘했으니까 이등병으로는 원래 이병한테는 휴가를 안 주거든요. 근데 평가를 여하튼 간에 관측병 잘했다. 내부마 생활도 잘했다. 그래서 4박 5일 휴가를 받은 거지. 원래 이등병한테는 휴가 안 주거든요. 애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그 내부반에서는 어떤 거냐면 인드라를 자기 내부반장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휴가를 준 겁니다. 근데 그런 자기의 내부반장으로 키울 인드라가 4박 5일 휴가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놈이 됐어. 이렇게 격리하는 법도 까먹었어. 인드라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부대 딱 휴가 4박 5일 마치고 부대 앞에 왔는데 격리하는 법을 까먹었어. 인드라. 어떻게 격리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일찍 왔는데 부대 앞에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격리하는 거를 보고 들어갔어요. 아, 저렇게 격리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다 까먹었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하면서 다 배신감을 느낀 거죠. 인드라가 그래요.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딴 사람이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인드라가 이제 고문관으로 찍혔죠. 그래서 맨날 막 점호할 때 부침 무슨 뭐 탄약소 그 탄약 거기에서 막 이렇게 경계 근무 쓸 때도 맨날 인드라가 막 여러분들 엎드려 뻗쳐 하는 게 아니라 총 들고 엎드려 뻗쳐 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죠. 인드라가 총을 이렇게 해놓고 엎드려 뻗쳐도 해봤습니다. 딱 총 개머리판을 딱 놓고서 엎드려 뻗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보고 야 인간 쓰레기 타령할 테면 타령해봐 인드라한테 그랬다고요. 진짜. 그래서 진짜 타령하려고 했어요. 인드라. 자 이렇게 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4대 보직, 최악의 4대 보직. 근데 인드라가 행군은 안 했어요. 이게 말로만 81mm 박격포 행군이지, 저거 진짜로 행군 시키면요 하는 애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80mm 박격포, 저거 무슨 폭탄 들고 어떻게 행군해. 근데 진짜 전쟁 나면 폭탄 들고 행군해야 되는 게 80mm 박격포지만, 저걸 또 FM대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안 해요. 진짜 행군 때 폭탄 들고 행군해봐요. 진짜 죽어요. 저는 폭탄 들고 행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81mm 박격포, 군대 최고의 헬보직 참고하시고요. 보직이 중요해, 군대도. 그 다음에 유익남, 진짜 개잔인한 남자, 이참말 악동 유튜버의 대결. 여기서 이 요즘 유익남이 좋은 어떤 뭔가 하고 있어요. 유익남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유익남이 컨셉을 잘 잡았어. 조던 피터슨에 이어서 요즘 유익남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무슨 뭐 금딸 같은 거는 이제 포기했죠. 인드라 금딸 같은 거는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어떤 프로젝트는 별로 동의한 적이 없었고요. 잘하셨고, 근데 이번 프로젝트는 아주 인드라가 지지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출세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과 출세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무작정 회피하지 마시고, 근데 너무 과중한 스트레스는 본인에게 오히려 해롭죠. 운동할 때 운동한다고 의욕만 넘쳐가지고 무리하게 운동하면 어떻게 되죠? 몸이 상하는 거죠. 똑같이 적절하게 적정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오히려 활용하면 여러분의 발전이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근래 상당수 한국의 청년들이 너무 스트레스 자체를 겁을 먹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유익남이 잘하고 있다. 청년들이요, 스트레스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난날처럼 야 무조건 까라면 까는 거야 이런 건 안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유익남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 미얀 국방장관 회담 준비태세 확장 억제 강조. 미얀 국방장관 회담, 요시동 날라가서 국방부 장관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후로 또 이렇게 이종석,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구변 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드라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구변 귀족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 정과 문전비의 타켓이 된 거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인드라는 그래서 대통령 후보까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북 출신의 매우 청렴한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드라는 대통령 후보로 생각했던, 실제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집중 타켓을 받은 거죠.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과 발족정, 그 다음에 반쪽 아베 이런 집중 타겟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국방부 장관으로서 한국의 최초의 구변 귀족은 김관진이 처음입니다. 그 이전까지 국방부 장관은 구변 귀족이 되는 당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한다고 해서 구변 귀족이 되는 게 아니다. 이종석도 인드라 볼 때 구변 귀족이라고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관진만 예외죠. 마치 한동훈이, 그러니까 역대 법무부 장관 한다고 해서 다 구변 귀족이 아니란 얘기죠. 이번에 예외적으로 한동훈만 예외적으로 구변 귀족이듯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김관진은 국은 귀족이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이종석 국방장관이 미국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 때 한국의 국방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저런 거 했습니까? 기억이 없네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톡 북한 핵실험 시 엄청난 대가 반쪽적은 거친 비난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100년 이게 올드티브인가요? 서울 방어선 링컨라인 5월 1일 51년 자 50년에는 한국군과 북한군의 싸움이라면 50년 10월 이후는 어떻죠? 미군과 중공군의 싸움이었죠. 한국군과 북한군의 싸움이 아니라 50년 10월 38선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사실상 북한군은 괴멸된 상황이고 주력 부대는 중공군이고 유엔군의 주력 부대는 미군이었고 미군 대 중공군 싸움이다. 그래서 인들은 3차 대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전 아닙니다. 내전 한국전쟁은 내전 아니에요. 한국학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 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분단체제 유지를 위해서 한국학 하신 거잖아요. 9번 지시받아서 그 친구 CIA 블랙미어 이제는 통일시대로 넘어가면 그런 무슨 한국전쟁은 내전이다 이런 구라입니다. 구라. 한국전쟁은 내전이 아니에요. 역사가 보여주잖아. 51년부터 주력 부대가 미군 대 중공군 싸움이었다. 세계 대세 3차 대전이었습니다. 자, 지금 소련 러시아 군대와 우크라이나 군대가 싸우잖아요. 그것과 한국 전쟁은 전혀 달라요. 그냥 한국인들은 한반도라는 무대를 제공했을 뿐이지 너일 전쟁이나 청일 전쟁 때문처럼 너일 전쟁은 당사자가 누구야? 러시아 군대와 일본 군대가 너일 전쟁. 마찬가지로 청일 전쟁 한반도를 무대로 했을 뿐이지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싸운 게 청일 전쟁. 한국 전쟁은요 미중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미군과 중공군이 싸운 것이 6.25고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미중 전쟁이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차 대전이다. 6.25 전쟁 초기의 모습과 유랑마을이 된 대전 시내 반쪽 아베가 제거되니까 이런 것도 노골적으로 행해지네. 노스트로 좋고요. 그다음 절필을 향해 가는 길 우리 상대 진리는 없다. 우리 이분이 그 다음에 절필을 향해 가는 길 예수님과 파시즘 필부님 아주 그냥 이분께서 독하게 화두를 던지시네요. 그냥 조 바이든님 도배하지 마시고요. 입을 좀 그냥 도배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다른 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없어가지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인들아 얘기했죠. 도배하지 말자고. 조 바이든님. 인들아 싫어한다고 얘기해서 도배하지 말라고. 인들아 그냥 조 바이든님 아웃시킬 수 있어요. 자꾸 이러시면. 인들아 기억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인들한테 되면 그냥 자꾸 어제 방송도 그렇고 지금 방송도 그런데 그만 얘기하세요. 댓글 그만 이런 무의미한 댓글 자제하세요. 님 도배 때문에 다른 좋은 댓글들이 넘어갔잖아요. 남을 좀 배려하세요. 다른 분들은 얘기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들아 경고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이들한테 찍히시면 그냥 저하고 인연이 끝나는 거예요. 꼭 하고 싶은 말씀들은 말을 아껴서
해주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취향이란 게 있나 봅니다. 똑같이 유신론자인데 누구는 수메르, 아카드, 아브라함, 모세, 예수 계보로 가고 저는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 아시리아, 그리스 계보로 가니까요. 결국은 시작은 수메르, 아카드지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으로 나뉘는 거네요. 하하하.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랄까, 우리 시대정신님이 이런 거 잘 아시잖아. 시대정신님은 설정충이잖아요. 느라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대정신님에게 너무 빨리 속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얘기할게요. 시대정신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게요. 이왕 얘기한 거 뭐냐면, 시대정신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기 블로그에서 자기 만족과 출세와 그다음에 영성,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재밌는 말씀이세요.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인드라가 그 문자 중독증 있잖아요. 문자 중독증.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교과서가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체육 교과서까지. 그리고 책이 없으니까 뭐 새마을 도서관 동네, 그 다음에 학교의 도서관, 책이 얼마 없거든. 다 읽었습니다. 문자 중독증이기 때문에. 그 신문도 읽을 때 광고까지 다 봐요. 저는. 그게 문자 중독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내가 잘났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뭐 공무원 시험과 연계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공무원 시험을 본 적이 없지만 학력고사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학력고사 공무원 공통과목이 국사, 공무원 시험 중에 국사 있죠. 한국사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역사 과목, 국사 과목을 예로 들게요. 저는 학력고사 때 국사 과목을 만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만점 받았죠? 인드라는 국사책을 20번 이상 봤습니다. 자, 이거를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개인 만점. 국사책이 재밌잖아. 대체소설 읽듯이, 문피아의 대체소설 읽듯이. 재밌잖아.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 재밌다 그래가지고 읽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기 만족이죠. 근데 그거를 소장용으로 딱 해놓고 틈만 나면 읽어. 명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번 읽는 게 뿐만 아니라 2번, 3번, 4번, 10번, 20번, 100번을 읽어. 그때마다 깊이가 달라지겠죠. 인드라가 국사책을 20번 이상 읽으니까, 그때 이제 사진에서 국사책에 무슨 뭐 이렇게 옆에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20번 이상 읽으니까 몇 페이지 몇 쪽에 그 사진이 있다. 그런 것까지 맵이, 지도가 완성이 돼요. 위치가 딱 지정이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 번 읽으면 마치 유학자들이 천자문 외우듯이 여러 번 이렇게 읽다 보면 깊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기억에 남는 영화나 소설을 볼 때 10살 때 보고, 20살 때 보고, 30살 때 보고, 40살 때 보고 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명작이 명작인 이유는 그때마다 색다른 감동을 주기 때문에 명작인 거예요. 스타워즈도 마찬가지. 인드라 스타워즈가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건, 인드라가 10대 때 봤던 스타워즈, 20대에 봤던 스타워즈, 30대에 봤던 스타워즈가 다 느낌이 달라. 명작이란 얘기죠. 그처럼
깊이가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출세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만족으로 야 재밌네 하고 말았다면, 예, 그것들을 반복해서 본 사람들은 마치 어떤 거냐면 자기의 체력 단련을 위해서 매일 남들은 지루하고 지겹다고 여기는 걸 꾸준하게 무한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체력이 좋아지죠. 그런 것처럼 어떤 국사 과목을 20권 이상 본다면 체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것들은 효과가 뭐냐?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수권 이상 읽으면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꼬아서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78% 정도는 무난하게 그냥 국사책 한 번 보면 다 아예 안 본 사람들을 걸러내기 하는 난이도라면, 예? 백문항, 국사 문제가 백문항은 아니지만 그냥 백문항으로 친다면 78문항은 그냥 국사책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맞추게끔 하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면, 예? 21문항은, 예, 국사책 한 번만 본 애들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문제란 얘기죠. 그쵸? 예, 두세 번 봐야, 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낸다 이거죠. 21문제는 최소한. 그쵸? 예. 그리고 한 문제 만점을 받기 위한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를 최고로 만들겠죠.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게 출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디라가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뭐죠? 영성이란 게 뭐죠? 예?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거다. 답이 없는 문제. 예. 다시 말하자면 인디라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영성의 문제는 뭐냐? 공무원 시험이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만점 받고 학력고사 국사 과목 만점을 받아도 몰라, 신에 대해서. 예. 나 국사 과목 만점 받았는데 역사는 모르겠어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 걔도 출제자도 인간에 불과해요. 출제자의 의도를 맞췄다고 해서 신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니죠. 출제자의 의도를 안다고 해서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영성은 100점 맞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무한 반복을 체력 단련 열심히 하고, 예? 손흥민 같은 친구들이 영성을 느끼는 겁니다. 예? 재능도 타고나고 노력도 할 만큼 다 했어. 근데 뭔가 아쉬운 게 느껴질 때 그런 사람들이 영성을 느끼는 거죠. 만점 받은 수학 학력고사 만점 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허함이 영성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그렇게 누라가 경험담입니다. 학력고사 만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말리 숲길 걸으며 사세 한판 산티아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걸어서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오말리 숲길, 예, 각 지자체 둘레길을 또 연결시킨다. 아이디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간디는 과연 존경받을 만한 위인일까? 이거 인디라가 지적한 바 있죠. 간디 두 얼굴, 예. 예. 간디 문명, 예. 나오는 간디. 예. 그 다음에 전소니를 믿었죠. 손흥민 영입 당시 욕 엄청 묻었죠. 손흥민이, 예, 인디라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손흥민과 성렬영, 예. 성렬영은 즉각적으로 스타일이 느려요. 성렬영은 대기만성 스타일이에요. 예. 대통령 되자마자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느긋하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예. 성렬영이 좀 지지율 낮은 것 같고 성렬영이 고민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생각. 예. 성렬영 삶을 보세요. 예. 구수활동 안에, 예. 사회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냥 그 법조문만 달달 외운 사람이 성렬영이 아니란 얘기죠. 그걸 알고 국유원이 성렬영을 임명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성렬영은 임기를 거듭할수록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하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잘할 대통령이 성렬형인 겁니다. 지지율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기만성, 8전국이, 사전오기 홍수환, 8전국이 성렬형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흥민이 처음에 적응을 못했잖아. 토트넘에 와서 1년 동안 마무리가 부족하다고. 지금 손흥민과 성렬형 평가 섣불리 하지 마라. 손흥민을 봐라. 손흥민 득점왕 됐잖아요. 지금 올해 당장에 지금 시작한 지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성렬형에 대해서 누가 실망하나요? 성렬형 찍은 사람들은 아무도 실망 안 해. 내 주변에서 성렬형 찍은 사람, 인들한 투표 안 했습니다. 내 주변에서 성렬형 찍은 사람들이 실망한 사람 본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근데 왜 지지율은 낮죠?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가 지적했죠. 근데 여론조사도 인들아가 분명히 말씀해. 혁신의, 그러니까 개혁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여론조사는 야 여론조사 다 쓸데없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론조사 나름대로 기관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혁의 길로, 여론조사 노동자들도 개혁의 길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일부 썩어 빠진 돈에 매수된 차이나에 매수된 이런 애들, 극소수의 여론조사 업체들은 배제하고 대다수 소신 있는 여론조사 업체와 여론조사 노동자들과 국민과 시민이 같이 갈 길이 무엇인가, 세계 최초로 여론조사 청을 만들어야 된다. 여론조사가 요구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공신력이 매우 필요하고 검증이 돼야 됩니다. 돈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 권력에 휩쓸려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렬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론조사 청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죠. 근데 때가 되면 왜 당장 안 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때가 되면 국유원이 인드라 제안을 받아들여서 할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대한민국 썩었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때가 되면 반드시 도입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남진아 라이벌 이 나훈아의 생애와 재미있는 얘기 이렇게 보시고, 아 나오냐 선생, 인들아 좋아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잠깐만. 그다음 마블 타이거 디비전 인도네시아 시대정신 아침 한개 김태호 우주먼지 현대타임즈 신박과학 지식보관소 소박사 VOA 워싱턴토 소박사. 그 다음에 이태원, 그 이태원도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 비교해서 인파가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 페럼과 이 그 휴가철 두 가지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사이즈 페럼 영향이 큰지 작은지는 이 휴가철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8월 첫째 주, 보통 7월 마지막 주와 7월 하순과 8월 초순을 휴가철로 보거든요. 그래서 8월 10일, 8월 11일부터의 매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질병청에서도 이런 얘기하죠. 이 사이즈 페럼의 정점이 8월 중순까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8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이 영향을 받고, 다시 찬바람 8월 하순, 한국에서 그 대체적으로 과거에는 광복절만 지나면 날씨가 이제 선선해졌거든요. 근데 요즘 아열대로 옮기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8월 15일이 지나도 더워요. 9월달 가서야 이제 찬바람이 좀 느껴지는 그런 게 됐어요. 아열대 기후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웹이 외계의 도시를 발견할 수 있다. 우주 현자 타임즈. 그 다음에 신박과학 이런 구멍, 대서양 구멍. 그 다음에 양자역학 또 이 누구냐 지식보관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결국은 떡밥이에요. 대중들의 그러니까 이 유튜버 이 과학 유튜버들은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유도해서 호기심 청구 조회수를 찍듯이 지금 여기에 양자역학 천문학 이 그다음에 지질학 이런데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대중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세금이 투자되고 누군가 독지가가 대록주가 대서양에 뭔가 있어 하면서 떡밥을 물 수 있잖아. 응? 아틀란티스 뭐 이러면서 외계인 뭐 이러면서 이쪽은 또 무슨 이건 초전도체 이것도 성원 핵융합 뭐 이러면서 이런 떡밥을 딱 물 수 있는 떡밥이 없으면 연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떡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음모론은 인들아 긍정적이다. 이 과학 음모론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음모론들에 대해서 인들은 늘 긍정적이다. 근데 부정적 음모론이 있다 이거죠. 대중의 이슈를 끌어들여서 거기에 어떤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 긍정적인 과학 음모론이라면 반대로 사람들의 뇌를 퇴행시켜가지고 파시즘 하는 것은 이 반쪽노면 음모론처럼 파시 음모론들은 사람의 뇌를 타락시킨다 이거죠. IQ 10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얘들아 강조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좌이파쇼 애들은 상당히 지능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재능을 반쪽 놓으면 빠가 되면서 스스로 낮춰가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성렬형 지지율은 이재명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지난 방송에서. 그 다음에 하랑님 재명 때문에 유중카 지지율 떨어졌지만 국내 딥스파시오 음모론자 수도 많이 떨어진 게 보입니다. 요즘 유중카 지지자도 꽤 보이네요. 사진은 90도 인사하는 춤표가 너무 재밌어서 저는 늘 강조했잖아요. 홍준표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홍준표 안 간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보다 시스템을 중시합니다. 인들아는 성렬형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충성한다. 국유본의 대록주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인들아는 대록주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네, 우리 김태우 강서구청장 인드라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우 강서구청장 서울구청장님 힘내시고 인드라가 염창동 주민으로서 언제나 우리 김태우 강서구청장님을 지지합니다. 이재명 이민년 수사 2년 후 총선 후제. 이 떡밥. 또 이렇게 약간의 공치사 좋고요. 어쨌든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건 다른 거 없어요. 인드라의 어떤 그런 이런 어떤 전망.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전망. 이런 큰 그림만 보시면 되는 거지 디테일은 신경 꺼도 됩니다. 이렇게 가요 여러분. 성렬형 정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재명이가 빨리 당대표가 돼야 된다니까. 근데 재명이 안 가잖아. 인들아 재명이 안 가죠.
제명이 빨리 당대표가 돼야 된다니까.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들아, 제명이 안 까. 제명아, 빨리 좀 당대표 좀 되라. 아, 난 미치겠네. 자, 그리고 넘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자기만족 출세 영성, 자주정신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 미해군 예비군 아침 안개. 아, 이것도 중요한 얘기네요. 또, 네. 주한 미해군 지부. 그 다음에 한국군과 미군의 예비군 차이.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조목게.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보셔야, 예.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또, 아침한개님, 이거 아주, 예, 한국의 안보 분야에서, 군사 안보 분야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유튜버다. 반드시 구독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침한개님, 화이팅!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예, 아침한개님 동영상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냥 제가 보는 관점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톡 VOA 북한 핵실험 시 엄청난 대관 백과 발족정은 거친 비난 우리 스콧 스나이더 세계 최고 한반도 전문가 CFR 미안 정책국장 그 다음에 수김 몇 번 소개드렸죠. 랜드 연구소 연구원 아메리칸 교수 중앙정보 CIA 분석 북한 분석가 국토안보 분석가 랜드 연구소로 보시면 됩니다. 랜드 연구소 수킴.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영교 아나운서 담대한 계획으로 부르는 정책인데요. 다음 달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이 있겠죠. 그래서 인드라가 VOA 워싱턴톡 애독자로서 성희여러분도 VOA 워싱턴톡은 반드시 보시겠죠.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딱히 인드라가 이 부분에 이 영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좀 보세요. 구독하시고 인드라만 방송만 보지 마시고 VOA 워싱턴톡 같은 거는요, 그냥 보세요. 뭐 시속 배속을 한 20분짜리인데 1.5 배속으로 하면은 한 10여 분 만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인드라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어로 7명 모두 한국토종 마블 타이거 디비전 우리 사비팀님께서 무바요님께서 호남시생님께서 마블 세만화 주인공 7명 모두 한국인이다. 구의원이 밀어주던 팍팍 밀어주는구나. 자, 일단 배경은 한국 이거 연합뉴스 참고하시고요. 황금의 심장과 강력한 힘을 가진 태극기, 구미호 전설에 기반한 파이트 폭스, K-팝 스타 히어로 누나 스노, 마법사 레이디 브라이트, 반신반인 미스터 이니그마, 살아있는 토템을 형성한 더 제너럴, 안드레이드건 알투. 마블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 히어로 실크를 탄생시킨 작가 에밀리 김이 타이거 디비전 스토리를 쓴다. 또 아시아계 히어로 만화 마블스 보이스 아이덴티티를 담당했던 크리스 리가 그림을 그린다. 와우. 저 에밀리 김이라는 분이 인드라가 무지개 요정 통통처럼 각본을 쓴다는 얘기죠. 저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창작하는 게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영화 감독들이 대부분 콘티를 스스로 짜는 감독들이 그냥 글만 잘 쓴다고 영화 감독이 되는 게 아니라 콘티를 잘 짜는 감독이 영화 감독으로서도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요. 콘티를 잘 짜면 현장이 편하거든요. 근데 글만 잘 쓴다고 해서 영화 감독 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글만 봐서는 현장에 있는 촬영 감독이나 조명 감독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특히 이런 어떤 마블 스토리에서 이 각본의 영향력이 쉽지가 않은데 에밀리 킴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북미와 중국 다음 세 번째로 마블의 글로벌 성공.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들들이 마블에서 영화 만들면요 탁 치고 영화 봐요. 예. 뭐 극장 요금이 8,000원, 16,000원. 이들아 볼 때는 마블에서 영화 만들면 극장 요금 5만 원이라도 볼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다 봐요. 마블에서 영화 만들면 인들은 안 보지. 진짜 한국의 마블 독자들이 정말로 충성 팬들이 엄청나요. 마블 팬들이 엄청납니다. 1억 명 찍었대잖아. 누적수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충성 팬이 있으니까 마블이 한정판으로 한국 전용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거죠. 참고하시고요. 그만한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태극기 너무 이것도 국뽕 치사. 근데 이런 태극기 만들면 마동석이 이런 적합인지 모르겠네. 마동석이 하겠죠. 범죄도시.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화웨이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여기까지 이제 포렌플리시 인도네시아 이 기사를 인들아 주목하는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인들아 8월 1일이잖아요. 비도 오고 가게를 쉴 겁니다. 인들아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쉬려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가족과 함께 애쓰지만 내일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은 무조건 방송 안 하고요. 방송 안 하는 뿐만 아니라 그냥 인터넷 자체를 인들아가 이제 끊는 편이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내일 방송은 쉬고요. 마지막으로 왜 인도네시아냐 이 기사를 왜 한국과 무슨 관련이 있냐 있다. 이쯤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하고 마지막 기착지로 한국에 왔다 이거지. 중국과 일본이 우선인 게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사고방식이고 세계관이다. 구닥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그런 식의 발상을 하면 할수록 인도네시아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무슨 UN 보고서나 무슨 여러 가지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영토도 많고 자원도 풍부하고 인구도 많고 거기다 그 젊은층들이 굉장히 성실해요. 이슬람 국가인데 있지만 인드라가 20년 전인가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그 이주 노동자 중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이주민이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순하고 일도 잘한다 이거예요. 그런 인도네시아의 국민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인도네시아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가진 자원이야 말라이가 무엇입니까? 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향신료만 하면 인도네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밝고 또 한국과 무관할 수가 없는 게 그 97년에 외환위기 때도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것들이 동남아에서 작전 짠 거 아니겠습니까? 국익원이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얘들아 드리고 싶은 말 국익원은 왜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중요한 나라인데 지정학적으로 왜 이거를 중국에 주지?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인도네시아 같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고 이런 나라가 왜 화웨이 중국에게 이렇게 먹히는 거를 두 눈 뜨고 그냥 보고 있느냐?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 오늘 주제는 뭐죠? 국유보는 때를 노린다. 타이밍을. 아직 인도네시아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대통령들과 긍정적으로 다 얘기한 거 다 있고, 그것들을 다 압도할 만큼 인도네시아의 부정성이 있단 말이야. 그 부정성이 자조정신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 자조정신으로 극복한 뒤에라야 비로소 인도네시아는 국유원의 중요성, 미국의 중요성, 미국과의 동맹 중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미국이 아무리 인도네시아에 잘해줄지언정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좋아할까요? 아니죠. 이게 좀 잘해주면 그걸 권리인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국 시민들은 이제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만큼 수준이 높아진 거야. 그래서 워싱턴톡, VOA 워싱턴톡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미동이 여태까지 일방적인 관계에서 이제 상호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인도네시아의 민도가 한국만큼 되느냐? 아니다는 얘기죠. 그럼 너네들 좀 당해봐라, 이런 거죠. 미국이 국익원이 인도네시아를 도와준다고 해서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미국을 좋게 생각할까요?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 인도네시아 중국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스리랑카처럼 국가 부도를 내봐.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를 내봐. 그런 쓴맛을 한번 겪어봐. 이런 거죠. 자, 인드라 얘기했습니다. 어제에도 방송에서 연이어서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거의 다 됐어요. 단 하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오류예요. 사회 다분야, 그러니까 기업, 경제, 사회 이런 모든 분야는 이미 선진국 인증을 다 따냈어요. 국뽕들의 유튜버 국뽕들의 얘기가 전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정치권이 문제인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듯이 한국의 정치권이 오류예요. 물론 여기에는 국힘당 일부 정치인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네? BTS가 부산 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막 그냥 BTS 중요성을 모르고 헛질할거리는 애들이 있다고. 그런 애들은 반성해야지. 그러나 그들보다 인들아 강조합니다. 걔들이 아무리 BTS 괴롭혔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100배 이상으로 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못 가게 하는 정치권 누굽니까? 반쪽민주당이에요. 반쪽민주당의 자이파쇼 성향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자, 호주의 노동당은 자유좌파 정당이고, 영국의 노동당은 자유좌파 정당이고, 독일의 3인당은 자유좌파 정당이고, 미국 민주당도 자유좌파 정당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반쪽 민주당은 자이파쇼 정당이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진국들의 대외 정책은 국내 정책과 다르게 보수당이 잡든 뭐 진보당이 잡든 우파가 잡든 좌파가 잡든 대외 정책은 같습니다. 독일이 달라지나요? 없습니다. 영국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 미국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트럼프 때만 예외적인 거죠. 일본이 달라집니까? 일본은 계속 잡고 있으니까 자민당이 예외라고. 한국만 다른 거죠. 한국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전형적인 후진국이죠. 반쪽 민주당만 자유좌파 정당이 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명이가 당대표가 돼야 돼요. 그럼 제명이가 자유좌파냐? 아니죠. 제명이는 반쪽 민주당을 자유좌파로 가기 위한 그냥 떡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파쇼 문전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이파쇼,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인 반쪽 노면, 이것을 탈피해서
예? 인드라가 인정하는 자유좌파 김대중으로 가는 노선만이 유일하게 인드라가 인정한다 이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예, 재명이가 당대표가 되고 예, 재명이를 지렛대 삼아서 한국 정치권이 확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초점은 성렬형이 아니에요. 성렬형은 지금 인도태평양 주역으로서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잘해 나가고 있어요. 성렬형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문제는 이재명이야. 네가 실력이 안 되니까 성렬형 지지율까지 영향을 주는 게 너야. 너 때문이야. 너 아니면 네가 좀 능력이 있으면 성렬형이 지지율이 지금 40%, 50%, 60%가 되지. 네가 안 되니까 너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네 지지율이 형편없잖아. 너 재명이가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려고 성렬형 지지율도 애꿎게 낮춰주는 거 아니야. 어? 0.7% 차이잖아 대선 때. 그거 맞춰주려고 성렬형이 사신성인하고 있고. 빨리 재명아. 인들아 너 안 까잖아. 빨리 당대표 되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 고맙습니다.